한국에 가는 게 꿈이에요. 다시 프랑스에 산다고 생각하면 끔찍해요. 프랑스라는 나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떤가요? 낭만적인 파리의 길거리, 볼거리 많은 미술품, 사랑이 샘솟는 와인 한 잔?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세 가지 이미지를 말씀드려봤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안전한 길거리, 충분한 인프라,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이 가능한 IT 천국이라는 이미지는 떠오르지 않네요. 오히려 이런 말들은 대한민국에 더 어울리는 수식어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프랑스의 낭만적인 파리지앵의 삶을 꿈꾸었던 프랑스 시골 출신의 소녀가 파리의 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그 꿈을 이루었다가 이내 곧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머지않아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한 뒤 머리를 강하게 한 대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 파리지앵을 꿈꾸었던 그녀가 이제는 화려한 서울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겪은 일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사연 만나보시죠. 저는 프랑스 출신의 아일린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 대해서 환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낭만 있는 센느강에서 와인 한 잔을 즐기며 에펠탑으로 산책을 가서 연인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파리는 낭만 그 자체라며 말이죠. 이런 좋은 이미지 때문에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나라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이미 프랑스를 몇 번 다녀간 사람들이 많이 있고 대단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오히려 먼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 특히 프랑스, 더 깊게는 프랑스의 파리의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기분으로 프랑스에 방문했다가 기분 좋은 경험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프랑스 파리의 생각보다 좋지 않은 환경과 불쾌한 경험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프랑스 현지인에게는 판매하지 못할 물건들을 관광객들에게 강매하는 강매꾼들이나 호시탐탐 관광객의 주머니를 노리는 소매치기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긴밀하게 움직여 관광객의 주머니를 성공적으로 털어가는 일도 빈번합니다. 그들이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그게 바로 돈벌이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강매꾼들이 무서워서 억지로 물건을 사는 관광객, 그리고 혼란스러운 길거리에서 각종 전력과 전술로 관광객의 돈을 강취하는 소매치기꾼들, 프랑스에서도 없애겠다고 말로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프랑스 현지를 대상으로 다른 범죄를 할 수도 있는 우려 때문에 생각처럼 강하게 단속할 수도 없는 실정이죠. 그리고 관광객에게 생각보다 친절하지 않은 파리의 주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관광객들에게 파리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가지지 말라는 말을 꼭 하고는 합니다. 큰 기대가 오히려 더 큰 실망감을 낳는 법이니까요. 사실 제가 프랑스 파리에 많은 실망을 했던 사람 중 한 명이었거든요. 저는 파리와는 차로 6시간은 쉬지 않고 달려야 나오는 작은 소도시 출신이었거든요. 대학을 파리로 진학하는 바람에 파리에서 거주하는 꿈을 이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시골 마을에서 수도 파리는 마찬가지로 환상의 도시였고,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낭만적인 장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또래의 많은 학생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방학 때 파리에 놀러 갔다 오는 친구가 생기면 파리 사람들은 정말로 예쁘고 잘생겼는지, 다들 하나같이 멋쟁이인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는 했어요. 그리고 다들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파리에서 대학을 다니고 싶다, 또는 파리에 취직해서 파리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살던 시골 마을과 다르게 파리에서는 더 많은 인프라들이 있고 돈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기회가 많은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사람이 많이 보이고 도시화가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나쁜 짓을 꾸미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내국인들을 상대로 나쁜 짓을 꾸미려는 사람들도 있고, 게다가 밤거리 불안전한 치안은 오히려 시골만도 못한 상황을 만들어버리고는 하죠. 제가 프랑스 파리에 자취방을 얻고 그 비싼 월세를 부담하면서 지내야 했지만, 밤에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말아야 하는 동네에 살 수밖에 없기도 했고요. 프랑스 사람들은 매달 지불해야 하는 월세로 고통받기도 하고, 술 한 잔으로 몇 시간씩 가게에 버티고 앉아서 수다를 떠는 게 어떻게 보면 돈을 아끼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구매하는 것, 그리고 술 한 잔 주문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 지출이고, 정해진 월급에 매우 비싼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고 나면 수중에 남는 돈은 그다지 별 볼 일 없는 서민들이라는 게 프랑스에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의 현실이죠. 하물며 돈 없는 대학생인 저에게 그런 사치 따위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직장에 취직해서 저축하는 돈은 별로 없어도 마음 편하게 와인 한 잔 주문해서 마시고 싶다는 꿈을 꾸는 친구들도 있지만, 저는 얼른 졸업하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서 덜 부담되고 덜 위험한 고향에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주는 파리가 이런 실정인데, 하물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실정은 알고 보면 얼마나 알맹이가 부실하고 별 볼 일 없는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기대나 일체 환상 따위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방학을 맞아 한국에 가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저와 절친한 친구 샤리나가 이번 방학 때 한국에 가게 될 것 같다면서 혼자 한국을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심심하고 힘들 것 같은데 혹시 한국에 가볼 생각이 있냐는 제안을 해왔던 것이죠. 평소 샤리나는 한국에 이모가 살고 계셔서 한국에 다녀와 봤던 경험도 있고 그 때문인지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심지어 대학 축제 때는 한식을 파는 주점을 만들어서 행사 기간 내 대박을 터뜨리기도 했었고요. 요즘 프랑스의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샤리나는 주변 친구들 중 유일하게 한국과의 접점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저도 제 또래 세대의 문화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한국 노래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접해보고는 했고 조금 유명하다 싶은 한국 드라마들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본 적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 가볼 생각은 해보지 못했는데요. 그런 다른 나라 문화를 접하면서 다른 나라에 대한 환상과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 있지만 저는 이미 큰 기대를 가지고 꿈꾸던 프랑스 파리 생활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람 사는 데는 다 별다를 게 없구나. 오히려 도시 생활은 더 위험한 것도 있고 편리한 만큼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이구나. 결국 완벽하고 더 멋진 곳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저 파리 같은 대도시의 허울 좋은 기대감은 결국 실망이라는 결과를 낳기 위한 준비에 불과할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환상을 갖지는 말자는 생각일 뿐이었죠. 그렇게 파리에서도 별다른 감흥 없이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샤리나가 이번 방학 때 함께 한국에 가자는 제안이 너무 흥분되고 기대가 되지는 않았지만 매번 방학 때마다 고향에 돌아가는 패턴을 잠시 멈추고 이번만큼은 한국이라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나라의 모습을 보고 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샤리나의 한국 여행 제안을 수락해서 샤리나와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행 여행은 여러모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샤리나의 이모가 살고 계신 집에서 얹혀 살 수 있어서 여행 경비를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도 있었고요. 물론 저 역시도 샤리나의 이모가 좋아하시는 선물을 사는 등 최소한의 도리는 했습니다. 한국에 살고 계신 샤리나의 이모네 집에 거주하면서 단순히 숙소비를 아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저는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평범한 관광객들이 한국을 구경하고 가는 것과는 다르게 조금 더 넓은 한국의 세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쉽게 말해 한국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 또 그리고 그게 프랑스와 비교해서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샤리나의 이모가 한국에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직접적으로 보게 된 것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관광객들이 보고 가는 허울 좋은 한국의 화려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의 삶은 과연 내가 살고 있는 파리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어떤 방식의 생활 습관이 있는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한국 여행에 큰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것만 보고 화려하고 멋진 것만 보고 돌아가서 그냥 한국은 정말 좋았어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 깊게 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 말이죠. 단점이 있다면 그것 또한 모른 채 하지 않고 보고 가려고 했습니다. 많은 선진국들이 다들 그러하겠지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집값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된다고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집을 월세로 산다는 개념이 많이 정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프랑스에서도 평범한 직장인이 쉽게 집을 못 사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월세로 살아가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집 구매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죠. 한국이라고 그런 것은 다를 바가 없었지만 다만 한국에서는 월세로 평생 산다는 것은 애초에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집을 사야 하고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같은 것은 프랑스 사람들과 마음가짐이 많이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어차피 사지 못할 집, 월세 부담이 프랑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한국의 상황이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프랑스에서 비슷한 입지, 비슷한 규모의 방 2칸이나 1칸짜리 방을 얻으면 한국에서 월세를 지불하는 게 더 저렴했고요. 프랑스 직장인들이 다들 그렇듯 엄청난 월세 때문에 월급의 아주 많은 부분을 주거비로 지출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솔직히 한국이 더 좋아 보이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게다가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또 다른 보증금 제도가 있다고 하니 그걸 활용하면 달에 들어가는 주거비는 한국이 더 덜 들고 집의 질도 훨씬 더 쾌적하고 좋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집을 꼭 사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프랑스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월세를 지불하며 거주하게 되면 아마 큰 만족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어디를 돌아다니던지 무료 와이파이가 가능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것은 지하철에서 빵빵하게 터지는 무료 와이파이는 정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렴한 한국의 지하철 요금에 한번 놀란 상태였는데 그 비용 안에 와이파이까지 제공된다니요.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 한국 사람이라면 저렴한 통신요금제를 사용하면서 데이터가 필요할 때마다 와이파이를 접속시켜서 통신비 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조금 부지런하면 생활비를 아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에서도 보안 문제 때문에 와이파이에 비밀번호를 걸어두는 경우가 많기는 했지만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비밀번호를 물어볼 필요도 없이 벽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거나 종이 안내문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원래 한국에서는 비밀번호를 걸지 않았는데 이걸 악용해서 외부에서 해킹 시도를 한다던가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고 가게 사장님들은 보안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비밀번호를 걸어두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손님들도 무료 개방 와이파이는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비밀번호가 걸려져 있는 와이파이를 선호하고 있다며 한국 사람들은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나만 쓰기 위해서 걸어놓는 게 아니라 모두가 안전한 마음으로 만족하면서 쓸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는다는 것이었죠. 프랑스에서는 카페나 식당에서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는 허다하고 심지어 그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싶으면 요금을 지불한다던가 또는 아주 느린 속도로 제공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과 비교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사소한 것에 아까워하거나 까탈스럽게 굴지 않는다는 것은 저에게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모로 한국이 좋았고 한국에서의 삶이 더 쾌적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중교통 체계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으면 대중교통에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더군요. 게다가 거미줄같이 빈틈없이 얽혀있는 이 대중교통 체계를 프랑스의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또 한 번의 감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파리의 평범하고 일반적인 직장인이지만 한국에서 저와 같이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저보다 분명히 더 저축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남겨서 돈을 모은다는 개념이 불가능한데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했는데요. 한국에서는 쉽게 돈을 관리하고 내 사용 내역을 곧바로 알 수 있는 핸드폰 어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는 은행 점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며 예전에 뉴스 기사를 본 것도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은행에 방문하는 일이 연일회가 되지 않을 만큼 한국에서는 은행에 가서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일이 매우 드물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들이 핸드폰 속 어플에 구현이 가능하고 내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아가는 상품들 같은 경우 은행에 방문해서 꼭 수많은 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보증서까지 챙겨야 하는 프랑스의 상황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내 돈을 은행에 안전하게 예치시킬 수 있고 핸드폰으로 이런 은행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서 금융사고가 발생한다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일은 없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핸드폰으로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하면 0.1%라도 더 금리 우대를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인이라면 인터넷 뱅킹 계좌로 내 돈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그 돈의 일부를 이런 은행 상품에 가입을 하는 등 쉽게 내 돈을 모을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처음 한국을 깊게 바라보기로 생각하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면 그런 것들도 철저하게 들여다볼 생각을 했지만 어째서인지 한국을 깊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장점들만 발견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 속 작은 편리함들도 많다고 느꼈는데요. 한국에서는 요즘 집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 조금 특이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요즘 한국은 과도기를 넘어서 아예 집 열쇠를 가지고 다니지 않는 쪽으로 정착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샬이나 이모님 댁의 현관에도 비밀번호를 누르면 열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저는 샬이나 이모님이 그냥 멋으로 이런 것을 설치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그 어느 곳을 가더라도 비밀번호 잠금 장치가 일반화되어 있었고 열쇠로 문을 열어야 하는 문을 발견한 적이 없었거든요. 부동산 계약을 하고 집 열쇠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일상적인 프랑스와 달리 한국에서는 그 계약을 할 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다고 생각하니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열쇠를 분실해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야 하는 경험을 한국인들은 해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또 신기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끔 음침한 눈을 가진 열쇠 수리공이 저희 집 문을 열어줄 때면 불안해서 다음날 다른 수리점에 방문해서 잠금 장치를 통으로 바꿔버리는 불쾌한 경험 따위도 겪지 않아도 될 것을 생각하니 왜 아직도 몇 년째 과도기를 겪고 있는 프랑스의 느린 속도가 답답하다는 생각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에 더 있다 보면 한국의 단점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생각보다 신경 쓰이고 번거로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장점들도 더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고 둘러보면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서 한국에서의 삶이 제가 그전에 꿈꾸던 파리지앵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했어요. 화려한 도시, 편리한 시설,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켜지는 질서와 치안 같은 것은 제가 진정으로 꿈꾸던 모습과 흡사했거든요. 큰 기대 없이 방문했던 한국에서 오히려 저는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언젠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면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거주해볼 생각이 정말로 있는 상태입니다. 파리로의 상경을 꿈꾸었던 제가 실망을 하고 다시는 동경할 만한 도시는 없겠다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부숴버린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한국 체류 일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더 살펴보러 다녀야 하기 때문에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더 발견하게 되면 또 글을 적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